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절을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 스타킹의 김지송입니다. 자, 2022년도에도 우리 모두 성공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 스타킹 본방사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스타킹은요, 매주 전체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수익률 상위 전문가 분을 모시고 한 주 동안의 시황 정리,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하는 50분 동안에만 노란통 실시간 소통방을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신다면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에 카메라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링크 뜨니까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스타킹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출전을 해주시냐면요. 팍스 경제TV에서 디톡스탁과 그리고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해주시는 전문가님들 모두가 출전을 해주십니다. 간단한 룰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평일 5거래일 동안 집계가 될 거고요. 자세한 공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는 필수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최대 집계 종목수는 5개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6호가 이상 제시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모니터링은 디톡스탁, 스타킹,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주간 수익왕 발표 날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분들이 5위부터 1위까지 됐을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5위입니다. 자, 5위는 바로 누적 수익률 한 주 동안에 12%에 가까운 김본행 칼리 전문가님이시고요. 자, 최고 수익률은 현대건설로 7%, 그 외의 종목은 CS윈드, 현대리바트가 있습니다. 월간 누적 수익률은 64% 정도네요. 4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등은 누적 수익률 20%가 넘었습니다. 최병곤 대표님이시고요. 이분의 최고 수익률은 신풍제약으로 12%, 그 외의 종목은 오토엔이 있습니다. 월간 누적 수익률은 80%가 넘었습니다. 다음은 3등입니다. 누적 수익률 21.6%, 애단 전문가님이시고요. 자, 이분의 최고 수익률은 신풍제약으로 15%, 그 외의 종목은 티플렉스가 있습니다. 월간 누적 수익률은 101%네요. 100%가 이제 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2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등은 누적 수익률이 35%입니다.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고요. 최고 수익률은 한네트로 9.2%, 그리고 그 외의 종목은 박린과 PJ메탈이 있고 월간 누적 수익률은 80% 정도입니다. 자, 오늘의 대망의 1등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 자, 1등입니다. 누적 수익률 한 주 동안에만 35%, 제프 전문가님이시고요. 이분의 최고 수익률은 누보로 20%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의 종목은 일진파워가 있고 월간 누적 수익률은 107.9%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적 수익률 한번 봤으니까 월간 수익왕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아직 전체적인 월간 수익왕은 아닙니다. 3월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5등은 김본행 칼리, 4등은 기계달인, 3위는 최병곤 대표님, 2등은 애단 전문가님, 1등은 제프 전문가님이시네요. 자, 이분의 수익률, 이 종목도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두 종목만으로 1등을 차지하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누보라는 종목입니다. 누보는 수익률 20%, 진입가 보면 2,560원, 청산가는 3,075원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일진파워라는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15%, 그리고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19,350원, 청산가는 22,300원인데요. 우리가 일진파워 15%라는 거는요, 한 주 동안에 집계된 거고, 사실 이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부터 조금 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노란톡방 안에서 이제 매수를 해라 이런 시그널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파워 사실상의 이 수익률은 60%가 넘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디톡스탁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때도 디톡스탁의 제프 전문가님께서 나오셨는데요. 그날 바로 일진파워가 상한가를 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진파워 수익률 60%, STN, CS윈드, 오이솔루션, 에너토크, 우진, 대창스틸
여기 중에서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추천해드린 종목도 있었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선물로 따로 말씀을 드린 그런 관심 종목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간 1등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히든 종목 하나 준비해 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걸 받기 위해서는 노란톡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참 좋은데요.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문자로 가능합니다. 문자 번호 칸에다가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나는 아까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QR코드도 준비했습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네모난 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오신다면요, 우리가 방송 중에도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장중 대응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간 1등 제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틱톡스타 수익어벤져스 시즌2 스타킹 수익왕의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또 다시 이제 수익왕 다시 한번 또 선발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문가분들 몇 분이서 약간 한 돌아가면서 하는 약간 그런 투어의 느낌, 약간 투어의 느낌인데, 일단 이 전문가님 하면 또, 상당히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 깔끔하게 두 종목으로 그냥 가볍게 수익 내셨는데, 자, 이분 또 다시 한번 뵙게 됩니다. 제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 집만 하면 수익하는 데서 나타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이 집만 하면 하시는 거죠? 출연하기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이 집만 하면 1등 한번 해보고. 아니요, 약간 네. 그런 느낌 같은데. 네. 네. 일단 뭐 요즘 시장이 그래도 안 좋은데 맞습니다. 오늘 좀 오늘 코스닥이 완전 난리 났어요. 밀렸죠. 네, 비 맞아가지고. 네. 근데 그래도 이게 중국이랑 미국이랑 좀 사이도 안 좋고 요즘에 좀 뭐만 나오면 악재가 너무 심한데. 네. 자, 가장 중요한 건 FOMC 회의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제프 전무관님, 네. 자, 이번 주 이제 수익 잘 내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잘 낸 소감과 함께 네. 이번 주 어떻게 좀 전략 같은 아주 그냥 핵심 키워드들이 뭐뭐 있는지 간단하게 네. 한번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 굉장히 힘듭니다. 자, 힘든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매크로 시장입니다. 우리가 매크로 시장을 얼마 정도 많이 이해하고 지금 시장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는 시간 자체가 같이 가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항상 필요할 시간인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간 수익 왕으로도 나왔던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황들과 인사이트적인 부분들이 같이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이제 시장에 관련된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이 키워드를 또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라면은 이제 시나리오에 적어놨습니다. 딱 두 가지로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로부터의 전환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보합세가 거의 나왔고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던 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이번 주에 앞둘 이제 많은 이제 이벤트들 뭐 가령 FOMC라든지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선물옵션 만기 시장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지금 대비해서 시장 자체가 많이 움츠러져 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프 전문가님 사실 10월 달에 네. 디톡스탁 스타킹이 처음 할 때 월간 1등을 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주간 1등 계속적으로 해주고 계신데 네. 수익률 월간 누적 수익률도 지금까지는 1등이란 말이죠. 네. 이번 달에도 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번 달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드린 히든 종목이 네. 또 친다라면은 네. 그러면은 제가 1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이 네. 친다. 그거 네. 사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좀 눈여겨보는 섹터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렇죠. 네.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이제 디톡스타 방송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이 종목이 가기 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보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또한 들어오시게 된다, 런톱방 들어오시게 된다라면은 이 종목 탑승할 수 있는 기회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 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던 일진파워라는 종목이요. 네, 그때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종목이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만큼 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만큼의 역량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네.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제 시장이 언제 알아줄까가 항상 네. 우리는 이제 그거의 궁금증인 거죠. 근데 네. 아마 좀 빠른 시일 내에 알아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매크로 시장 자체가 이제 그렇게 변형된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익률 리뷰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디톡스탁 스타킹에서도 요 일진파워라는 종목 집계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집계 상황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집계하는 거다 보니까 수익률로는 15%가 집계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수익률입니다. 사실 네. 요거보다 더 괜찮은 그쵸. 들겠지만 저희가 일주일만 네, 일주일만 맞아요. 잘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 맞아요. 여러분들 원래 더 커요 수익률이. 네. 다른 정보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네. 아니 다른 정보님도 아니 내 수익률이 더 큰데 왜 나오는 건 저 정도 수익률밖에. 요거 합산 수익률은 또 다음에 또 보여드립니다. 네. 보여드리니까 일제파워 보시면은 이제 거의 저기 보시면 무려 60%. 60%. 네. 자, 네, 상상력 초월하죠. 네, 일단은 뭐 이번 주만 15% 수익 났다는 거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진파워라는 종목도 네. 어떻게 들어간지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했는지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매매 포인트 한번 알려주시죠. 일단은 이제 일진 파워를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연도 들어와서 특히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부터 가장 강조드렸던 게 있습니다. EU가 결국에는 러시아 경제 제재로부터 가했던 것은 결국에는 에너지로부터의 어떤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네. 라는 게 항상 주된 관점이었고요. 러시아로부터 40% 정도의 천연가스 공급이라든지 많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U가 러시아로부터 이런 경제 제재로부터 강행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EU에서 텍소노미 발표 중에서 포함시켰던 원전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적으로 했던 거고요.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된다라면은 사실 제가 요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던 라인대는 14,000원대입니다. 14,000원, 15,000원 라인대인데 네. 제가 여기서 많이 갈 것 같다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불타기를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불타기 3번이나 했고 비중도 굉장히 많이 실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불타기를, 푸근하게 불타기 3번이나 했습니다. 불타기 쉽지 않거든요. 불타기 요거 쉽지 않아. 웬만한 네. 자신감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네. 여기서 2월 달부터 요거 뭐 특징적으로 갈 수 있겠다. 왜냐면은 요거 말고도 다른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돼 가지고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비중을 어느 정도 내렸어요. 차익 실현을 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물량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평단가 자체가 16,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요 물량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깃발 꽂으려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깃발 일진파워. 꽂는다. 네. 좋네요. 네. 일진파워 우리가 추천을 드렸던 시기는 14,000원 정도 부근이었고요. 평단가는 네. 거의 1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기준으로 이 종목의 주가는 무려 27,200원까지 갔단 말이죠. 맞습니다. 수익률이 지금 현재 집계 상황으로는 15%지만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서 2주 전에 알려드린 그 집계 상황으로는 65%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히든 종목이 아직은 가지 않은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 네.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나 네. 지금 아까 전에 신재생에너지랑 네. 로봇주를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좀 있을까요? 사실 요 관련돼 가지고 어찌 큰 틀로 봤을 때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큰 로봇주라고 틀로. 보기에는 좀 네. 그렇고요. 로봇이 좀 너무 범위가 넓죠. 그 로봇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넓습니다. 로봇이. 사실 로봇에 넣자 뭐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기계, 감속기, 네. 전기차 부품 다 들어가서 맞습니다. 네. 좀 비슷합니다. 오늘 네. 오전에 로봇주 좀 올랐었거든요. 네. 혹시 그 중에서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먼저 잡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먼저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아. 보내준 거죠. 보내준 거를 굳이 지금 상황에서 따라갈 필요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네. 만약에 일정 부분 라인대가 잡혀진다라면은 재진입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어보려 했더니요. 이 약간 큰 틀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네. 두 종목 중에서 약간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하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종목에 대한 종목 명은 이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수익률 1등 하셨고요. 현재까지 월간 누적 수익률도 1등입니다. 월간은 108%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1등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한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네모난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신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카메라 켜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키시고 샵 3989번 눌러주신 다음에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노란톡 화면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만 기다렸다가 바로 입장해 주신다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들을 마구마구 뿌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주린이를 위한 교육과 종목 모두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리뷰할 게 두 가지밖에 없어서요. 네. 뭐 괜찮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만 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1등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누보라는 종목도 궁금해요. 네. 아 누보 네. 제가 이 누보를 잘못 들어가지고 네. 누보로 루보로 알고 저도 처음에, 누보하면 네. 누보하면 그 이 누보 말고요 리얼 네. 누보라는 종목이 옛날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작전주의 대명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작전주였고 어마어마한 피해자를 양산했던 그 네. 누보인 줄 알고 네.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냥 귀가 네. 쫑긋했는데 네. 누보라는 종목 있더라고요. 네. 이 누보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네. 그 본부장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 이 주가 자체가 많이 뛰었을 때, 그러니까 좀 많이 뛰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루보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뭐 끝말잇기나 이런 거 했을 때 네. 리을과 니은은 맞습니다. 동음으로 처리되지 오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끝말잇기까지 이걸 어. 이 하나로 끝말잇기까지 어. 이끌어내시다니. 요게 네. 루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상태에서 첫 번째로 3월 달 이제 3월 4일부터 계속적인 상한가를 가고 정말 좋은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처음에 깨달았던 건 뭐냐면은 이 종목 자체의 특성 자체는 일단은 식료품 관련돼서 비료 관련돼 가지고 농산품 쪽이랑 같이 가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20% 정도의 수익을 어디서 보았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 앞부분이 아니라 이쪽에서 라인대에서 눌려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자면 단타성으로 들어간 건데 일진파워와 다르게 일진파워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시나리오상 들고 가는 형식으로 가져가는 거고 누보 같은 경우에는 단타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단타성으로 들어갔고 저희가 이제 3월 10일 정도 기준으로 요 라인대에서 진입을 했거든요. 사실상 보게 되면은 2,560원 정도 라인이라면은 여기서 지금 라인대가 지지 나와주는 역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진입했습니다. 진입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우리가 매크로 시장을 상황 계속 좀 보게 된다 했을 때 이런 원유나 이제 곡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특성상 한 번 방향성을 잡기 시작하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같은 경우에도 특정 라인의 하이피크를 찍은 상태 내에서 눌림목 정도 나왔고 주가 자체에서도 저점 등장 한 상태에서 깨지지 않고 옆으로 박스권을 그려준다라면은 특징적으로 우리가 종가 베팅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주가 베팅. 그쵸 네. 했었고 그 상태에서 다음날 시초가에 전략 매도를 해가지고 20% 정도 수익을 찍었습니다. 아유 철저한 기술적 분석과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련돼서 네. 약간의 심리 상태 분석까지 네. 해서 이 급등주 재주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그쵸. 테마나 섹터 테마 이런 거 전문이실 줄 알았더니 이런 급등주도 네, 시장의 아. 상황에 맞게 이제 변모해야 되는 카멜레온 같은. 카멜레온처럼 네. 카멜레온 생각이 네. 약간 오늘 텔레비전 네. 맞습니다. 오늘. 네. 근데 카멜레온 거기다가 같은 이제 좀 분.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네. 누보라는 이름이 또 있으니까 아마 이제 가도 매매했던 좀 더 사람들은 네, 그쵸. 그런 모멘텀이 이건 있을 좀 것 같다. 기대된다, 이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한번 보니까 스펙이더라고요. 네. 스펙에서 상장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누보라는 종목은요, 우리가 단타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노란톡방 안에서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린이 분들은요, 네. 우리 제프 전문가님께서 종종 하시는 이 종가 베팅을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사실 이 종가 베팅이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큰 틀로 봤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랑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 서로 양립하는 시장, 그리고 과거에 몇 주 전만 돌아가더라도 리오프닝과 진단 키트가 양립하는 시장, 이런 시장에서 결국에는 어떤 섹터가 가게 되면은 다른 섹터가 죽게 되는 이런 반비례성 섹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 섹터 자체의 지속성이 얼마 정도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종가 베팅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일단 바라보는 거는 이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섹터 경우가 계속적으로 양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도 지금 되게 암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도 특정 라인대에 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기법이 통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궁금하실까봐 네. 이제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아. 단타성으로 들어가기 적합하고 그다음 에 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제 일정 트레이딩 라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또 제가 준비했으니까 오늘 방송 여러분들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이 누보라는 종목은 그럼 종가 베팅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바로 수익 실현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완전 단타성이네요. 네. 근데 또 단타성인데 우리가 장중에 바로 매수가 진입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종가 베팅을 좀 안전하게 들어갔던 그런 종목이네요.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누보라는 종목은요, 우리가 진짜 종가 베팅을 통해서 그 다음날 바로 20%까지 단타성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늘 또 그만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는 뒤에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지만요. 만약에 내가 이 방송을 좀 보다가 정말 궁금하다 싶으시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기 종목명 알려드릴 거고요. 이 종목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다 알려주실 겁니다.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익률 리뷰 끝냈으니까 우리 시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해야죠. 오늘 첫 번째 이슈 포인트 어떤 걸까요? 오늘 사실 시장이 솔직히 저는 네. 좀 안 좋았어요. 네. 사실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까지 저는 완전히 무슨 이렇게 축제였거든요. 네. 시장이 빠져도 네. 내 종목은 계속 오르고 시장이 아무리 밀려도 내 종목이 안 밀리는. 네. 내 종목 오히려 올라가기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하락장인가? 우리 뭐 이렇게 잘 되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네. 네. 오늘 훌러덩 미끄러졌습니다. 일단 네. 오늘 훌러덩 미끄러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중국. 중국 때문이지 리오프닝 않습니까? 관련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밀리긴 했는데 일단은 오늘 코스닥이 좀 안 좋았어요. 코스닥이 네. 안 좋았는데 글로벌 증시 사실 최근에 코스닥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맞습니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전체 3월달 들어가지고 지수 수익률 1위가 코스닥이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근데 오늘 다시 반납했죠. 네. 자, 또 하락했는데 이 델타 크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네. 야, 중국은 딱 코로나 확진자 좀 나오면 아예 도시를 그냥 다 봉쇄를, 봉쇄시켜버리더라고요. 네, 딱 중국답습니다. 네. 그냥 중국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확전 가능성까지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네. 사실 낮엔 사실 오전 장 초반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 갑자기 러시아가 저기 중국한테 무기 좀 맞습니다. 지원해 줄래? 네. 그랬더니 미국이 바로 그 얘기 듣자마자 지원해 주는 순간 중국도 제재한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너네 지원해 주는 거 수송하는 거 우리가 격추하겠다. 미국이 갑자기 격추해봐. 그럼 우리 3차 대전이다. 이러니까 바로 맞습니다. 시장이 밀려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이게 FOMC 회의까지 앞두고 있는데 네. 오늘 좀 화장품 관련 좀 많이 밀렸어요. 제가 좀 마음이 속이 쓰려요. 네.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어요. 화장품 관련 좀 밀려가지고 네. 화장품 관련 대표적인 게 저희 코스맥스나 뭐 이런 것도 좀 밀렸는데 네.
자, 여기에 이제 과연 다른 중국 관련주, 중국 의존도가 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오히려 기회라고 보십니까, 혹시? 사실 저는 좀 반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본부장님에게 조금 아쉬운 소리를 조금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면은 낙폭 과대 종목이 일시적인 반등을 했다라는 것으로만 보고 있고, 낙폭 과대가 살짝 반등. 그렇죠. 낙폭 과대 상태에서 반등을 원래 했었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게 원래 올라갈 그 초급등할 것보다는 약간 그쵸. 너무 밀려서 그냥 살짝 고기만 살짝 그쵸.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한 이슈가 왜 생겼냐라면은 그 당시 때 지수가 박스권이었습니다. 네.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박스권의 상태 내에서 진단 키트주와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이 서로 양립하면서 같이 가는 구도였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시장에 새로운 테마가 없는 상태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도 상승이 나섰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에 좀 강력한 섹터가 좀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뭐 윤 후보인이 당선이 되면서 그런 정책주로 꼽히고 있고, 그래서 원전주라든지 건설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가지 섹터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세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강세된 섹터로부터 지금 시장의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박스권 자체가 좀 무너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낙폭 과대 종목들이 더 이상 수급 자체가 좀 덜 할 것 같다라는 형식이 좀 강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기존에 외인들과 기관들이 조금 많이 샀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뭐 3월달 한 달만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코스닥을 사고요. 코스닥이랑 코스피 사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현재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찌 보자라면은 지금 현재가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투자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투자의 비중을 리오프닝 조금 좀 줄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이 중국 관련주들은 급락했지만 앞으로는 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잠잠해진다면 네. 그걸 우리가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지금 보지 말까요?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 관점 상에서 네. 이게 제가 예전에 본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네. 리오프닝 관점 상에서 이제 다른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결국 낙폭 과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나왔던 섹터 중에서 안 갔던 섹터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요게 제가 여러분들 한 거의 2주 동안 강조하면서 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약간 느낌 왔어요. 그렇죠.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디톡스 봤던 분들도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오늘 처음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일단 시나리오는 적혀져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섹터가 무엇이냐면은 5G입니다. 5G 섹터를 제가 조금 더 밀고 있다는 뜻은 요게 지금 딱 두 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해석되어지는데, 리오프닝 관점상에서 이제 수급상으로 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데이터 산업 경제라는 이제 윤 당선인의 이제 정책상으로 봤을 때도 거기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G 상태가 굉장히 좀 전망이 좋을 것 같다. 네. 오히려 리오프닝 상태 내에서 다른 업종들은 이미 다 일정 부분 라인까지 치고 왔었으니까 지금 현재 저점 매수로 우리가 노려봤을 때는 5G 섹터가 좀 더 강할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되어 있습니다. 5G 관련해서 그때도 제가 여쭤봤잖아요. 네. 리오프닝이 왜 이제 5G가 여기 리오프닝이 들어갈까요? 했더니 네. 낙폭 과대주들이 대부분이 리오프닝주라고 불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5G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중에 뭐 아무거나 좀 투자를 해도 다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섹터적인 움직임 자체가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거나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같이 가지만 좀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뽑는 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떤 회사를 좀 마음에 들어하고 어떤 것이 좀 더 잘 갈 것 같고 테마성을 좀 더 잘 묻을 것 같은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의 혹시 히든 종목도 요 5G 관련된 섹터일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와 주셨을 네. 때도 요 네. 5G 종목을 주셨거든요. 네. 혹시 이 종목이 아직까지 안 가서 지금 이번 주에도 갈 것 같아서 들고 오신 거예요? 사실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과 지금 월요일 날 들어서 말씀드리는 네. 거랑 다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많이 지금 매크로 시장상,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상에서 굉장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 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하루 만에 바뀌지 않죠. 그러면은 그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디톡스 봤던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봤던 거고, 그리고 오늘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들과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픽에 관련된 종목이 이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차나 여러분 첫 차를 준비 타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시장 상에서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요. 일진파워로 60% 수익을 내주신 분인데요. 이번에 좀 갈 만한 섹터로는 5G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동일합니다. 5G 관련된 종목이고요. 여기에 관해서요. 우리가 힌트는 나중에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막차가 아닙니다. 지금 첫 차예요. 아직 진입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 받아가실 수 있고요. 이 종목으로 우리도 한번 수익을 내보자고요. 오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약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또 간다면 코스닥이 더 잘 갈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 혹시 코스피에 있습니까? 코스닥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5G는 이제 코스닥에 이제 코스닥에 있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코스닥 업종입니다. 그러면 예, 더 근데 갈 가능성도 5G가 사실은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신규 투자가 많이 멈췄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5G가 이 코로나가 좀 줄어들면 네. 신규 투자가 재개된다 얘기가 있어서 네.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네. 그다음에 납부과되기 때문에 사실 밀려봤자 뭐 맞습니다. 얼마나 밀리겠어. 이제 네. 약간 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 오늘 좀 납폭이 심했던 것. 예를 들어 네. 뭐 코스맥스 제가 자꾸 코스맥스 얘기를 하는 거. 네. 제가 코스맥스를 얘기 드리고 10몇 프로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실현 네.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본전이 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좀 화가 나서 코스맥스 네. 얘기 자꾸 드리는데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오늘 많이 밀렸던 종목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네. 납폭 과대였다가 살짝 올라온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납폭 과대였다가 좀 올라왔는데 그걸 뱉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완전 이 납폭 과대. 5G는 제가 몇 종목 한 차트 아까 막 이랬잖아요. 네. 한 8개 정도 돌려왔어요. 네. 네, 올라간 게 없네요. 맞습니다. 네, 다들 아주 그냥 바닥을 탄탄하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네. 네. 알겠습니다. 이 5G 관련된 종목 지금 바닥이라고 합니다. 낙폭 과대주였고요. 이 종목 지금 들어가기도 정말 괜찮은 자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입장해 주신다면요.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제프 전문가님께서 또 공지로 또 알차게 띄워주신단 말이죠. 들어오셔서 이런 전략도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면 공지가 하나 보일 텐데요. 매 주마다 시나리오 전략을 따로 짜주십니다. 월요일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딱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한 주간의 투자를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 부분입니다. 저도 노란톡방 있으면서 그거 네. 활용하거든요. 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대선이 끝나면서요. 윤석열 당선인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관련주들도 좀 강한 상승세 보였는데 네. 이 꼬리는 좀 길게 달긴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일단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네.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틀 3일 동안 다 올라버렸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높은데 이제 제가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드렸던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올랐던 이제 당선인 관련된 섹터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지고 자라면 이제 원전 관련돼서 올라갔던 것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네. 이제 EU에서 결국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EU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필요한 에너지 섹터들, 그게 바로 이제 원전주죠. 따지고 자라면은 데이터 관련돼서도 어찌 보자면 로봇 관련주 로봇 전체적인 산업 섹터 상에서 있는 일정 부분에 있는 섹터고요. 자,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전에 있었던 건설 사이클 자체가 있었다가 지금이서야 이제 건설 사이클이 좀 돌아가는 네. 이제 이런 시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건설 업종들만 따로 분석을 해보 건설 업종들이 이제 우리나라 관련돼 가지고 국내적인 경향이 좀 강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전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로봇 관련된 로봇 섹터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지금 글로벌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추가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저는 이제 오히려 건설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나머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원전 관련된 섹터들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 산업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많이 올랐던 걸 제외하고 새로운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쪽 신재생 업종들을 노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건설하면 네. 또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네. 현대건설 있을 수 있고요. 네. GS건설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뭘 더 좋게 보세요? 사실 그 부분에서 저도 좀 고민했습니다. 네. 힐스테이트냐, 네. 힐스테이트냐, 자이아파트냐. 자이아파트가 근데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자기가 좀 높죠. 네. 높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해외 수주가 네. 사실 현대건설이 좀 세죠. 그러니까 그쵸. 가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GS건설은 뭐 제가 사실 이제 네. 예전에 이제 알던 이제 네. 자, 친구 중에 이제 GS건설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예, 거기가 이제 해외 수주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볼 때 건설사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건설사 대형. 네. 그다음 그 밑에 이화공영, 네. 예, 삼부토건 네. 올라가면 안 되는 종목들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특이한 게 저는 아니 그 윤석열 후보였을 때, 네. 윤석열 후보였을 때 삼부토건 디봐줬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 루머 때문에 그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자였을 때 곤란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당선됐는데 삼부토건이 올라버리면 너무 빼박. 약간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쵸, 삼부토건 그쵸. 관계자 여러분들 이거 주가 올라간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가 올라가는 순간 이게 뭔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되게. 네. 예, 그리고 이상하게 그쪽 분들이 약간 삽질을 많이 잘하셔가지고 네. 삽질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네. 이화공영은 무슨 이렇게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기만 하면 무조건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중소형 건설사 네. 아니면 건자재 그렇죠. 뭐 LXA 하우치스나 뭐 아니면 뭐 현대리바트 네. 뭐 이런 종목들 한샘 셋 중에 어디가 좀 괜찮을까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저는 좀 건설 업종에 대한 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테마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자재 쪽이라든지 중소형 건설사들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특성상 정치 테마에 엮여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매물들이 좀 네. 많다라고 해야죠. 악성 매물 많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자라면은 건설 업종들에 대한 사이클이 도래한 것 같고, 근데 이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경향이 뭐냐면은 지금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HMM이나 이런 조선업종들도 조선업종의 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형식으로 말이 그렇죠. 나왔지만 진짜로 그게 5만 원 정도까지 갈지 몰랐습니다. 자, 그럼 그게 초입 부분의 시기인 거냐? 아닌 부분의 시기인 거냐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 상황에 관련된 뉴스들이나 시황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이제 고거 형식으로 외치다 보다는 네.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어느 라인까지 어떤 세력들이 받아주는지 요게 좀 더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되는 게 좋을 것 밀렸을 같습니다. 때 막 현대건설 이런 거는 좀 그쵸. 기아 외국인이 훅훅 들어와 좀 줘야 네, 그러면은 이제 안심하고 좀 슈가로 맞습니다. 좀 더 나도 이제 불타기나 아니면 네. 공익목이나 이렇게 네. 볼 수 있다. 라이브 네. 좀 보면서 수급 들어오는 종목. 네. 근데요, 아까 전에 HMM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 HMM은요 정말 폭등이었잖아요. 근데 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 테마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건설 쪽에서도 제2의 HMM 같은 종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이제 패턴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패턴적으로 분석해 보자라면은 오히려 HMM 같은 경우에도 같은 조선업종들의 사이클이 움직였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보자 했을 때는 이제 삼성중공 우가 많이 우선주가 많이 쳤잖아요. 그렇죠. 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결국에는 강력했던 수주라는 섹터, 결국에는 이제 뭐 중동에서 주문했던 그러한 이제 선박 관련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슈를 담아 가지고 기존에서 HMM이 우선주로 HMM 강세로 끌고 왔었는데 요 관련돼서 좀 비슷한 섹터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형건설 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선주로서 조금씩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윤 당선인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재개발이나 이제 아니면 신생 아파트 신개발이 되면서 지금 그런 건설 업종들에 대한 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찌 보자면 지금 가장 적합한 것이 좀 적합도 높은 것이 GS건설 쪽입니다. GS건설이 왜 높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이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많이 좀 레미안과 자이 이쪽의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 업종들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지금 과거의 HMM과 약간 좀 유사 형태가 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유사인 거지 똑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시장 상황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장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때 상태 지수가 좋았던 시장이었지만 지금 좀 불리했던 시장인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단순 테마성으로 갈 건지 아니면 사이클에 도래할 건지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건설주는 사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우하고 현대는
사실 이 이란 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주말 동안에 이란 핵합의가 네. 좀 이상하게 꼬이는 바람에 계속 지금도 네, 갑자기 이스라엘에서는 갑자기 이란 혁명 수비대는 왜 죽입니까? 네. 아니 이란 혁명 수비대 또 죽이니까 이란이 또 화가 나가지고 또 지금 또 미사일 공격해서 또 이란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란 핵합이 지금 될 뻔하다가 지금 약간 꼬이고 있는데 네.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태형건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태형건설 태형건설도 이거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게 맞습니다. 올라가면 안 되죠. 이거 네. 올라가면 태형건설이 왜 올라가면 안 되냐면 태형건설 SBS 갖고 있잖아요. 근데 SBS 그것이 하고 싶다 해서 한번 이렇게 이재명 후보 저격 한번 아니 그 저격이라보다 탐사 보도를 한번 했죠. 네. 탐사 보도 했는데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자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가 된다 그러면 태형건설이 없어질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 근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돼서 주가가 급등한다. 네.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태형건설도 올라가면 이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삼부토건 눈이 얘기하지만 오늘 또 올랐네요. 이거 올라가면 진짜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다 말려주세요. 예, 올라가면 이거 마치 뭐 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네. 예, 있어 보인다는 얘기만 한 겁니다. 저 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예, 있어 보입니다, 되게. 예. 약간 그렇게 보이니까 네. 이런 건설주들이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째 분양이 앞으로 많이 될 거니까. 네. 뭐 GS건설 저도 GS건설 한 부분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국내 그러니까 해외 빼고 국내 분양 물량은 GS건설이 제일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면 좀 분양 앞으로 많이 남은 GS건설이 좀 유리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 업황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HMM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제2의 HMM이 될 수 있을까 한다면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좀 좋게 보는 종목이 GS 건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인이 좀 지지를 해주는지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타이밍을 노려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 GS 건설처럼 이 건설 업종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들어오신다면 따로 또 강의 또 해주실 거고 종목에 대한 설명도 알차게 해주실 겁니다.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켜주시고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바로 5G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포트폴리오에 5G 관련된 종목이 없다 하신다면요. 들어오셔서 지금 바닥을 아주 예쁘게 다지고 있고 더 내려갈 바닥 구석이 없습니다. 여기서 매수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에 들어오신다면 이 종목도 천천히 이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마지막은 좀 사실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중소형주들 흐름에서 리오프닝 네. 관련해서 오늘 좀 안 좋았는데 네. 근데 컨텐츠랑 엔터는 뭐 어땠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좀 지지해줬죠. DOU 정도만 좀 밀리고 나머지 네. 뭐 YG랑 이런 기업 엔터주는 다 버텼고 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거는 2차 전지가 오늘 완전 폭탄 맞았는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컨텐츠 엔터는 여기서 약간 살짝 지지분이나 하지만 그래도 네. 안 밀리고 있으니까 요거 좀 계속 봐도 되는지 토일 동안에 비가 왔는데 네. BTS 콘서트를 제가 실황 중계하는 걸 봤어요. 네. 가보지 못했고 정말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약간 엔터에 대한 희망을 좀 찾았는데 델타크론 갑자기 얘기 나와가지고 네. 이것도 김 빠질 뻔한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는 네. 야 오늘 어떻게 간 게 없어요 오늘. 그쵸. 다 박살났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제가 이거는 노란톡방에서 한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 마라. 그쵸. LG엔솔 하지 상장 마라. 이후로부터 그때 시초가에서 네. 전량 다 매도를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부터 LG엔솔이 빠지는 것과 다른 2차 전지 섹터들이 여러 악재들을 겹쳐가지고 빠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일단은 올해 상태에서 주가가 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폭발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가려는 상황 매크로적인 상황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업종들이 가장 약세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냐? 기존에 작년에 많이 올랐던 많이 종목입니다. 올라갔다. 그렇죠. 자기는 그리고 그 2차 업종 전지 중에서 주장창 올랐으니까. 그렇죠.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네. 올랐으니까 2차 전지가 지금 많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약세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따지고자라면 1년상 봤을 때 계속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높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공매도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 거고 조금이나마 반등 나왔을 때도 계속적으로 공매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따지고 보자라면은 고점 대비였을 때 거의 반토막 정도 나는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접근하고 싶어도 접근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지수 전체적으로 다양한 섹터 중에서 대부분 다 작년에 많은 하락을 했었지만 지금 라인대에서 좀 지지 나오면서 이 조금씩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LG엔솔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양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G엔솔이나 다양한 2차전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많이 줄이신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것 같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리오프닝 관련돼서 같이 섹터적으로 봤었지만 지금 현재 다시 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혼합 형식으로 나왔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등장하게 따라서 그리고 나서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봉쇄 조치령이 내림에 따라 가지고 어찌 보자라면 LG엔솔 YG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종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있다. 그럼 약간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익 그냥 실현 수익 실현 관점으로 그쵸. 좀 보고 뭐 좀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좀 상황을 보자. 네. 예, 그리고 2차 전지는 혹시 올해 내로 보지 말자. 아, 저도 사실 그 생각입니다. 올해 내로 보지 말. 올해 내로 보지 네. 말자. 들어갈 아. 거면 차라리 4분기나 이제 아니면 내년 1분기 정도 하반기 보고 때까지 있는데. 하반기까지 예. 아니 안 보시는 게 사실 좋을 것 우리 같다. 노란톡 메신저 제 노란톡 메신저 어떤 분이 네. LG에너솔루션을 지난주 금요일 날 시초가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내가 떨어지는 칼날을 두 손으로 받아서 네. 어쩌면 그 칼날이 그 손에서 멈출 수도 있는데 네. 잘못하면은 그거 보려고 내밀었다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 정말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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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떨어진 칼날을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 이게 맞습니다. 떨어진 칼날은 일단은 보는 거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 바닥은 누가 잡냐? 남이 바닥을 잡게 냅둬요. 굳이 내가 바닥 안 잡아도 돼요. 맞습니다. 예, 바닥 확인되면 그때 좀 보시자. 라는 전략. 2차 전지 약간 저도 2차 전지 사랑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134%까지 수익을 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20% 수익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다 뱉었어요, 다. 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근데 보유하고 있어요, 계속. 네. 그래도 수익 중이지 않습니까? 수익 중에 한데 네.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15%까지 비중을 늘렸다가 줄인 거란 말이에요. 네. 위에서 좀 매도를 했죠. 네. 나머지 5% 갖고 있는데 비중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 지금 2년 넘게 들고 있는 거라. 아, 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네. 제가 그때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99% 개인 투자에 다 해당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이제 웬만하면 좀 하반기 이런 거는 2차전지 약간 이제 그쪽으로 좀 보자. 약간 이런 의견이신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얘기까지 다 끝내봤는데요. 2차 전지 제프 전문가님께서는 올해는 좀 보지 말고 볼 거면 4분기쯤에 보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히든 종목을 말씀을 주실 때가 왔어요. 힌트 좀 알려주시자면 지금 네. 노란톡방 안에서 오이솔루션 물음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 오이솔루션 이것도 역시 5G 관련주긴 한데요. 맞습니다. 일단 거기에 앞서서 제가 노란톡 봤더니 알림음이 뭔가요? 노란톡 안에? 알림음이요? 그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사실 알림음 자체는 따로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항상 주목해라. 네. 그렇군요. 네트빵 알림 울린다고 주목하지 말고 네. 항상 주목에 있어라.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힌트 한번 주시죠. 종목 힌트 같은 경우 일단 제가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전략 같은 경우에 노란톡방 들어오신 다음에 공지사항 보시면 여러분들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5G 섹터지만 이 업종 같은 경우에도 네 가지 이름이고 과거에 전파 기지국으로 불렀던 이름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얼마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강력한 힌트를 드리고요. 너무 쉬운 전파기지고. 힌트를 줘버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근데 그 가격대가 중요합니다. 과거 코로나랑 굉장히 비슷했던 가격대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대에서 우리가 노려본다라는 거는 과거 코로나로 시간 여행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장이지만 지금 유동성 풍부하지 않은 시장이니까 그거에 대한 구분만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노란톡방 안에서 네 글자짜리 지금 우르르 올려주신 종목이 있거든요. 네. 와로 시작합니다. 아, 맞습니다. 혹시 요거 맞나요? 맞습니다. 맞군요. 와, 무서워. 네. 네. 너무 큰 힌트를 네, 줬어요. 맞습니다. 네. 전파기지국. 네, 전 사업자 명의 전파기지국이었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금요일에 나갔던 종목이라서 노란톡 미리 들어와 계셨던 이 시청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 지금 탑승할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요. 들어오신다면 5G 강하게 움직일 때 여러분도 함께 급등을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네모난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
들어오셔서 이 종목 왜 갈 수 있을 만한지 5G가 왜 지금 올해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요. 입장해 주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문자로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두 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프 전문가님 오늘 네. 이번 또 주간 1등을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히든 종목을 또 이제 하나 공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네. 종목은 지금 방송 시간상 안 되다 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또 단타성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시장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매크로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과 숙지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나리오나 시장에 관련된 인사이트적인 부분들을 항상 숙지하시면서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빨간 색깔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월간 누적 수익률로는 108%를 달성해 주신 수익왕 1등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분은 수익을 점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고요. 디톡스탁, 스타킹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